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은 22번째 강의에서 남편의 부귀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에 이어서 재혼을 해도 남편 덕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명사주에서 남편궁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먼저 사주 명칭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무오년, 갑자월. 벌써 여기에서 무토와 갑목이 극하는 상태이다. 그 다음 5년과 자월이 충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일러서 천충지충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연월주 환경이 천충지충이 된 여명의 사주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나타난다. 이 병화일간으로 태어나서 여명이 병진일주다. 여명의 병진일주는 유난히 과부수도 많고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남자에게 배신도 잘 당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진토가 용이 되어서 정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이상이 너무 높게 잡아서 이것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자오충을 자진합으로 충이 된 것을 자진합으로 충을 풀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갑목은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해결사 팔자로 여장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묘한 것이 어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유금은 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봉황이다. 그런데 유진합을 하여 봉황과 용이 천상에서 놀지를 않고 둘이 합의되어 버렸다. 좌우충을 하든 말든 싸움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자진합을 풀어주는 대로 했는데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합을 즐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진합을 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한 정화가 있지만 이 병화는 이거에서 문제가 생겨버린다. 왜냐하면 자오충에 의해서 이 갑목을 생하는 이 자주가 자오충 때문에 이 갑목을 생하지를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진토에서 이 착근처가 있었는데 이 착근처를 갑목을 생할 줄 알았는데 나의 어머니를 돕는 듯 했는데 싹 유진합으로 배신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갑목이 허공에 붕 떠버렸다. 그래서 그 어떤 데 통근처도 없고 착근처도 배신을 해버리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중기토, 자중개수가 좌우충의 계고가 되고, 이 갑목은 내가 통근처도 없고 살 집도 없는데 옳다구나 되었구나 하고 이 오중기토에 합의돼서 암합이 되어서 인수 노릇을 완전히 망각해버렸다. 그런데 이 무토도 좌우충이 되면서 자중개수가 계고가 되니 옳다구나. 좌우충으로 이 오화가 나를 생해주지도 못하고 어떠한 방법이 없는데 이 지토를 믿고 나의 통근처가 될 줄 알았는데 유진합으로 배신을 하니까, 에이 너희들도 다 배신하는데 나라고 배신을 못하자? 딱 하면서 자중개수에 암합으로 딱 묶여버리니까 갑목과 무토가 쓸모없는 형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답답한 것이다. 이 겁재정화는 신약하니까 힘이 되어주면 좋은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나는 앉을 자리 나의 재물이다.
더군다나 유진합을 했으니 둘이 힘을 합해서 유진합의 재물을 내 것이 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로군이 없고 통군체가 없게 되니까 무용지물이다. 써먹을 바가 없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돌아가는, 즉 연월이 기대를 못하고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고자 했으나 내 인생이 시집가고 나서 자식 낳고 나서 패망의 길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후반 인생이 암담하기만 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의 모양을 오행도를 그리면은 이러한 모양이다. 보기에는 오행 부족하고 오하에 양이 되고 신약한데 정화까지 있었고, 그래서 내 남편이 임수였다면 남편의 문제가 생기지만 개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 자중 개수가 내 남편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주가 되면은 이 육친이 변하고 또 변하고 계속 변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는 오화가 있다고 하지만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간목이 있다고 하지만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무토가 있다고 하지만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이 진, 유, 합을 해서 이것도 역시 육합, 부합이다. 유진합이 딱 되어서 이것도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즉 여기서 오화라도 있어서 합하는 것을 제어를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합을 제어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합을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행, 생, 극이 중요하게 되는데 생도 없고 극하는 것이 없으니까 유진합은 꼭꼭 묶여버린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다 베려버렸다. 그래서 보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리는 사주가 이 사주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글로 표현하고 써놨으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또한 설명을 계속해 보시자고요. 좌오묘유 왕지월은 투출천간이 없어도 월지로 격을 정함으로 정광격이다. 그러나 이 사주의 경우 연월주 천충지충으로 격을 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모양만 정광격이다. 그러므로 신약 용인격이나 신약의 방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관인상생격은 남편의 사랑 속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왜 그러냐? 좌우충에 안 돼 있으면 자수는 간목을 생하고 간목은 우화를 생한다. 즉 자수는 간목을 생하고 간목은 우화를 생하는 관인상생격이 될 듯 했으나, 그런데 이 사주는 연월지 좌우충을 자진합으로 풀었으나 시지 유금을 만나면서 유진합을 한다. 그러므로 좌우충이 살아나게 되었고 일지 진토의 배신으로 흉하게 되었다. 이 경우 남자라면 처성에 문제가 있고 여자라면 남편과 자식의 문제로 배신당할 염려가 항상 있게 된다. 이 사주의 남편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되는 글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주는 선, 흉, 후, 길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흉하게 되어서 유진합에 의해서 흉하게 될 운명의 소유자로 부모덕이 없는 고아와 같은 남편을 만나는 인연이 성립되고 어머니의 덕이 부족하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극히 미약하다. 또한 인덕 부족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쉬우며 자식덕도 양호하다고 할 수 없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적은 인생을 살아갈 명식이다. 이처럼에 운명이 되는 것은 좌오충을 일지 신토가 풀어주는 듯 했으나 특자 이후 유진합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 궁이 좌우충을 풀어주는 유영함에 있어서 부부 사이가 좋은 듯 했지만 득자 이후 재난 풍파를 당하며 아버지 선망에 어머니 역시 사별할 것을 상징한다. 이 병화가 신약하면 무토가 오나복로로 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화기에 열기가 식지 않은데 이것은 무게의 합에 의해서 영양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무토의 도움이 없다. 자식의 도움이 없다. 아랫사람의 도움이 없다. 나의 인생 무대, 나의 환경이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왜냐? 유진합이 되었고 무게합이 되어서 전부 다 배려버렸다 그래요, 사주를. 그래서 만약에 좌우충이 안 됐다면 이 무토는 명이요, 자중계수는 남이 되는데 이것은 합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중계수가 개고된 상황에서는 이때는 명합의 작용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요. 이 간목 또한 마찬가지다. 오중기토에 합의되어서 완전히 작용력 상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유시에 태어나 유금이 천을귀인이니 매우 좋아야 하지만 유금은 재난풍파를 만드는 어빈살이다. 그래서 시부모의 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주로 작용한다. 그런 시부모의 젖을 먹고 자란 남편 역시 못 믿을 사람이다. 유진합이 탐합 기반의 망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중계수는 정관으로 남편이지만 좌우충으로 깨졌기에 남편이 되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자중계수는 정관으로 남편이 되어야 하지만 좌우충으로 깨졌기 때문에 남편이 못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온전한 글자로 남편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보니까 진토가 있고 진중계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남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유진합이 되어버리니 이건 완전히 묶여서 쓸모가 없다. 기반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중계수가 남편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유진합에 진중계수도 쓸모가 없고 자중계수도 쓸모가 없고 자진합의 신금을 또 불러와서 신자진을 이루니 세 번을 시집갈 남남 풍파를 당하며 사는 팔자이다 그래요. 이처럼 육친의 상황마다 변화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남편 덕이 애초에 없고 보니 무력한 남편이으로 남편의 덕조차 이 사주에는 논할 수가 없다 그래요. 좌우충의 유진합으로 간목의 통근처가 상실되었으며 근극목으로 간목을 극하니 재난 풍파를 당하게 된다. 특히 소년을 가장한 악연의 자식과 아버지 그리고 시가를 만나게 될 운명으로 기결되어지는 팔자이다. 여명사주 겁재는 시아버지이고 이 오화는 시아버지이다 그래요. 이 겁재 오화는 연에서 왔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되는데 그래서 또는 남편의 첩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유진합을 하여 시아버지와 육친과 합이 되었고 이 당주는 유진합으로 시아버지의 육친과 합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육친과도 합이 되었으니 유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수라는 자식을 지켜 시아버지 앉은 자리에 오화를 충하니 자식시켜 조상궁을 충하는 것으로 시어머니의 품질이 불량하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척추 질병으로 고생하며 시아버지를 무능하게 하고 조상 불봉하게 하는 시어머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딱 보나마나 시가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조상의 벌초나 산소 관리를 하지 않는 요즘 같은 때는 납골 묘가 없는 집안의 남자가 인연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유금은 친아버지이고 자수는 증조모가 되기에 이 증조모와 아버지가
이게 합을 한 것은 좋은데 당주의 조상은 하천한 사람이다. 왜 천을기인의 합을 하기는 했지만은 합을 하면서 사주 자체를 전체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차오충과 월주공망으로 관인상생이 공망이 되었기 때문에 천하다라고 보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자수는 관성으로 조상이 되는데 이 조상이 월주공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상은 천한 사람이다. 월주가 이 오를 무오를 천충지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남편과 어머니 조상의 덕이 없으니 자수성가해야 되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하며 이처럼 올주공망의 남편과 어머니가 공망이 되면 외하 내빈의 사함으로 고아 아닌 고하다. 여명사주에서 시아버지의 육신과 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말 못할 애정사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갓집은 될 수 있으면 멀리 살아라. 이 경우 시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은 인생 더더욱 험난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타향에서 고아처럼 살아야 그래도 평안한 삶이 된다. 그런데 운명이 그걸 허용치 않아서 철없이 결혼하고 풍파를 당하는 삶이 되는데 유금이 천을기인이라 하지만 이 사주는 어빈살 작용이다.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일지가 천을기인에 합신하여 재물이 되니 좋을 듯 하지만 기신작용으로 재난풍파를 만들어내는 흉신악살이다 그래요. 이것은 나의 육신을 상징하는 진토가 병진일주이기 때문에 이 진토가 육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유진합을 하였기 때문에 나를 상징하는 진토는 처음에 좌우충을 풀었으나 유진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또 내가 배신한 것이냐. 이 배신의 별미는 정유라는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이다. 그래서 잘못되게 할 조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정유의 자식을 낳고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병화가 유중신금의 명화밥을 하고 있기에 자칫하면 망신살이 생길 수도 있고 정화는 남자 형제가 되는데 형제 간의 애정사도 생길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고향을 떠나서 신약하지만 자수성가를 이루어야만 되고 늦게 결혼하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 정식 결혼을 해야만 되고 이러한 사주에서는 또 자식을 안 낳는 것이 정도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사주에서 합이 많다는 것은 정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합작용이 기신작용을 했을 때는 합으로 인해서 망신살이 발생한다. 어찌 보면 재난풍파 당하는 것이 망신살 당하는 것보다 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 합이 많다는 것은 정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매사 냉정하게 결단쓴 끊고 맺는 정이 없이 질질 끌려가서 문제가 되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자기 주체 정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특히 병진일주는 도장을 조심하라고 그랬다 그래요. 이 도장 함부로 찍고 보증서 주고 개 모임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병진일주는 개 모임을 하고 보증서 주고 내지는 도장 함부로 찍으면 전부 다 큰 손해로 나타난다. 일지진토는 이 사주에 누차 얘기했지만 좌우충을 풀어주는 듯 했지만 살짝 맛배기만 보이고 이 당주가 태어나서 좌우충을 풀었는데
당주가 성장을 해서 이 정유라는 자식을 낳고 나서는 다시 좌우충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 이 사주가 형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대로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좌우충이 되었지만 이 당주가 좌우충이 되어 있는 부모 조상의 환경이 불미한 것을 태어나서 자진압으로 풀어준다. 그러면은 부모 조상의 환경이 이때는 좋아진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자식을 낳고 시집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유진합이 이루어지면 다시 좌우충은 생긴다. 그러니까 금묘화실 시간의 경과성에 따라서 전부 다 변해간다. 이 부분이 꼭 이것을 명심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전부 다 변하고 자식들이 변하고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식신무토와 무게합을 이루는 자중계수가 첫 남자이다. 그런데 부부정은이 있다 하겠지만 합정과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빈궁한 삶이 유지되면 그 사랑도 퇴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진합으로 재물이 많을 것 같으나 이것은 속빈 강정이다 그래요. 사중계수 첫 남자는 연월주 천국지충으로 수옥제살이 발생이 된다. 수옥제살이 발생이 된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 수옥제살은 삼재팔란 수옥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살론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 해로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영감부터는 딸이 되는데 첫남편 계수와 무게 합을 이루니 딸 자식 낳은 후에 부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상징하는데 이 자수는 일간의 통근처를 잘라버리니 청은 있다고 하지만 전생 원수 인연이고 공망이기 때문에 이미 부부 애로 못할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요. 참으로 묘한 사주의 구조이다. 연월주 천국지 중에 간목은 오중 기토를 갖기야 또 무게합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었다. 누차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일지신토는 자지나 좌우충을 풀어주는 듯 했으나 이것은 또 유진합을 해서 이 사주를 풍파를 나와 내 자식궁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유금 재물로 인해서 풍파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일지신토는 부성인묘이고 식신 고갈살이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자식궁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을 하는데 삼재팔란 수옥살이 발동하게 되니 법정 출두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득자 이후 이 사주에서는 정식 결혼을 한다. 즉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에서 진토와 자수가 합을 했죠. 여기에서 내 일지 진토는 식신이다. 식신 진토가 관합을 했다. 이렇게 관합을 하는 사주는 무조건 연애결혼이요. 무조건 자식 낳고 결혼을 하는 팔자. 그래서 이것은 조건 없이 이렇게 내 일지가 월지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 구조. 이것은 부모가 말리고 누가 말려도 소용없다 그래요. 동거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동거에 들어갔으나 술대운에 오술 합을 하고 이제 좌우충을 풀어줬죠. 그래서 혼전동거에 들어갔으나 여기에서 진술충이 발생이 되니 자진합이 풀리며 좌우충이 발동을 한다. 한마디로 사주 전체가 통하고 자식은 낳았지만 바로 그 자식은 입양기관에 위탁하고 법정 출두해서 부부 이별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 자식은 입양기관에 맡기고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요. 이 사주의 두 번째 남자는 신중계수이다.
그런데 무투가 나였고 유진합의되어 유중신금은 남편 성으로 보게 되는데 신중계수 두 번째 남자를 남편 성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유중신금을 남편 성으로 그래서 보게 되는데 신대운이 들어오자 두 번째 남자를 만나고 또 동거에 또 들어갔다. 그런데 명식에 관합을 하면 이렇게 관합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혼전 동거를 먼저 하게 되는데 또한 일간합에 배성을 만나도 동거 후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자식은 입양기관에 맡겨버리고 이 신대운이 들어오자 또 남자를 한눈에 뿅 가는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했지만 을유년 을목은 문서이고 유진합이 이루어지니 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정식 결혼을 했다. 그러나 신유 경신대운은 재난 풍파 더한 제자 신약을 만드는 운으로 넘어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다. 경신대운이 오면 어머니 사망할 것이며 또 관제 재앙이 발생하니 두 번째 이별을 할 수 있다. 그 후에 기미대운 세 번째 결혼을 할 수 있으며 그때서야 안정을 찾는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런데 이런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것이냐? 이것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그래요. 자식 달린 호라비와 결혼해서 한 생명 거두어준다면 업장 소멸이 빠르고 인연인과를 빨리 벗어나는 지름길이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지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의 대운을 살펴보면은 해술 유신 여기까지 인생의 고락을 참으로 많이 겪게 되면서 이 오대운에는 오미합으로 이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 사주가 따스한 운으로 가기 때문에 삶의 여유를 찾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은 재혼을 해도 남편 덕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실질적으로 오행의 모든 글자들은 갖추어져 있지만 유력한 그러한 글자가 살아있는 글자가 단 하나가 없는 이러한 구조.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공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